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권혁선입니다. 오늘은 11강째인데요. 표현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교재, 어떤 교재든 보시면 되고요. 조문 가지고 계시면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대리권 유무에 따라서요.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로 나눕니다. 무권 대리로. 자, 그런데 이 무권 대리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현 대리와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가 있습니다. 자, 요 무권 대리를 넓은 의미로 해가지고 광의의 무권 대리라고도 합니다. 하는데, 자, 그러면 표현 대리를 하기 전에 이 표현이란 말 뜻을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 뭘 표현 잘한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 표현은 한자가 드러낼 현자죠. 즉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걸 얘기하고, 드러냄. 요 표현은요, 표자는 같습니다. 그런데 견자가 다르죠. 견자가 볼견자가 아니고 보일현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더라. 껍데기가 그렇게 보임, 요런 뜻이죠. 알맹이는 아닌데 껍데기는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권 대리가 아닌데 유권 대리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뭡니까?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다수설이고 판례인데요. 소수설은, 자, 유권 대리는 원래는 고향이, 표현 대리는 원래 고향이 유권 대리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아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표현 대리는 지금 현 주소는 무권이지만 원래 고향은 유권이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이라는 얘기는, 자, 그렇게 보이더라. 자, 우리가 높은 사람이나 어른을 만나러 갈 때, 자, 알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현. 알견이 아니고 알현이라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자, 보이러 간다는 얘기지, 내가 보러 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껍데기가 그렇게 보이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표현 대리라는 얘기는요, 자, 무권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껍데기가, 즉 외관이 대리권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권 대리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유권 대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공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그리고 제3자는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되겠죠. 무과실. 자, 그럼 여기에 표현 대리가 외관주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자, 외관주의. 자, 원래 고향은 어디냐? 표현 대리도 여기입니다. 민법 제2조 시리성실의 원칙에서 나왔죠. 시리 측의 그 파생원칙인, 파생원칙입니다. 근반원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근반원. 자, 네가 한 말 반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자기 모습은 금지의 원칙,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 이 외관주의를 적용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표현 대리도 있고 또 뭐가 있느냐?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가 무권리자지만 겉으로 표현하기는 권리자처럼 보이죠. 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변제했다 그러면 유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예금 통장 들고 왔다, 비밀번호도 맞다, 그러면 돈 내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공신력 인증이라고 있죠. 공신력 인증. 부동산 등기부에는 공신력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산 점유에는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겠지, 정당 권리가 있겠지 믿고 거래한 자 보호하죠. 선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권법 가서 하기로 하고요. 이 취지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조문 알아둬야 될 게 한 6개 정도 있는데 뭐 더 많이 알면 좋습니다. 자, 외관을 형성에 본인이 직접 관여를 했다. 뭐 그러면 어떤 형태가 있느냐?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25조 표현들이, 126조 표현들이, 129조. 자, 125조는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126조는 권한 넘은, 즉 월권 대리, 129조는 소멸 후에 대리죠.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없는 거. 자, 멸권 대리. 조문에도 3개밖에 없지만 학설 판례도 3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 대리도 결국은 무권 대리죠. 그래서 무권 대리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제3자가 본인한테 할래 말래 자 물어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최고. 예,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 계약이 뭐 무권 대리인이 했지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추인도 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거절도 할 수 있고 요런 것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현 대리는 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지, 그렇죠? 본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문장에 자주 나오는데, 아니 본인 지가 책임 안 지려면 무권 대리를 주장해야지. 지가 뭐 미쳤다고 지가 표현 대리 주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125조부터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지우고요. 자, 125조 표현 대리. 조문 가지고 계신 분, 조문 보세요. 법은 조문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있다. 수여 표시입니다. 자, 조문 내용은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수여함을 표시한 자가 본인이고 제3자가 누굽니까? 상대방이죠. 수여함을 표시한 자. 누구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사실은 없다. 이거 얘기죠. 자,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 수의 표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뒤집어 얘기하면 제3자는 요건이 선의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에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그 경우가 있는가 보면은 자, 원룸이 있습니다. 자, 원룸이 있고 자, 201호 원룸. 자, 밑에 1층에는 미용실. 자, 건물주 갑 본인입니다. 201호 살다가 이사 나갔습니다. 도배를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제3자 도배쟁입니다. 부동산 통해 가지고 전화를 했죠. 사장님 댁에 방 비었는데 도배를 해야죠 하는데, 자, 이 본인이 지금 친구들하고 내기 골프 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배건에 대해서는 원룸 1층에 미용실에 가면은 자, 미용실 원장이 있는데 원장이 우리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도배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이소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 며느리한테 전화해 가지고 야야 내 대신에 네가 계약 좀 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기 골프 친다고 정신이 없어 가지고 전화 안 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3자가 도배쟁이가 한 대가리 해야 되겠죠. 와 가지고 며느리하고 도배 계약을 했을 때 이분이 아니 내 대리권도 안 줬는데 이거 무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해 놓고 대리권 안 준 거 그거는 지 사정이고, 그렇죠. 그런데 자, 미용실 원장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 원장 친구하고 도배권 계약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25조는. 자, 수의 표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대리입니까?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표시한 만큼 해야 됩니다. 표시는 도배를 하라 했는데, 도배하고 장판다고 오만 거 다 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126조로 이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자, 126조
126조 조문을 보겠습니다. 126조 권한 넘은 표현 대리. 126조 그 달리 얘기하면 월권 대리라고도 합니다. 월권 대리. 초과했다는 얘기죠. 초과했다. 월권 대리. 자, 조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자, 아까하고 같은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본인이 있고 제3자. 중거는 뭘 줬습니까? 예, 도배하라고. 요걸 줬는데 나가서 한 거는 뭡니까? 다른 걸 했다.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126조는 반드시 기본 대리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이 됩니다. 반드시 기본 대리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제3자에 대한 요건은 뭡니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도배만 하라 했는데 대리권은. 그런데 도배하고 장판 오만 걸 다 했다. 이거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에 낼 수 있는 것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원래 기본 대리권하고 권한 넘은 대리권하고는 동종 유사임을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단 입증을 한번 해봐라. 자, 이게 관건이죠. 자, 그러면 자, 기본 대리권 존재해야 되고요. 법정 임의에 적용 다 됩니다. 자, 129조를 보겠습니다. 자, 129조. 자, 129조. 여기까지 보고 정당한 이유를 다시 한번 봅니다. 129조. 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달리 얘기하면은 멸권 대리라고 합니다. 멸권. 자, 소멸했다는 얘기죠. 자, 소멸했다. 멸권 대리. 자, 어제까지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없어진 거. 자, 이거 얘기입니다. 자, 129조 조문 읽어봅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한다. 아, 선의란 말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수금사원입니다. 말한 대로 어제 쫓아냈습니다. 그럼 쫓아낼 때, 예, 이 껍데기 다 삐껴야 됩니다. 사원복 내놓으라 그러고, 명찰 내놓으라, 장부 다 내놓으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내놓고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또 돌아다니면서 수금하고 다니죠. 그러면 제3자가 야가 쫓겨나온지 안 쫓겨나온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줬다. 그러면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껍데기 다 삐끼죠. 근데 사복 입고 영수증도 없고 명찰도 없고 한껏 없이 가지고 돈 받으러 다닌다. 그러면 제3자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전화해갖고 물어봐야 되겠죠. 안 물어봤다. 그럼 과실이 있다. 자,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어제까지 있다가 자, 오늘 없어졌기 때문에 임의대리, 법정대리 적용 다 됩니다. 어제까지 대리권 나가서 요걸 해야 되는데 딴짓을 했다. 그럼 어디로 가냐? 126조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안 하고 딴짓을 했다. 그러면은 126조로 갑니다. 차이점은 뭐냐고요? 125조, 129조 다 뭡니까? 제3자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126조는 선의 무과실이라는 말 조문이 없습니다. 없고 정당한 이유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정당한 사유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맞습니다. 조문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 대부분의 교재에 어떻게 되어 있냐?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얘기는 선의 무과실이다.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같은 말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선의 무과실 뒤집으면 악과실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악과실인데 그러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본인이 입증합니다. 왜? 책임 안 지려는 자가 입증할 거 아닙니까? 입증을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3자 지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선의무과실을 하고 다르잖아요. 같으면은 본인 네가 입증해야지 왜 제3자 보고 입증하라 그럽니까? 다르다. 왜요? 선의무과실은 당연한 거고 플러스 알파 정당한 이유, 예, 이게 필요하더라 이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입법자가 선의무과실이라고 안 쓰고 정당한 이유라고, 예, 입법을 할 때 이렇게 썼겠습니까? 이유, 그렇죠. 기본 대리권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어떻습니까?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립 범위를 제한시키려고 한 것이지, 똑같은 것도 다 선의무과실 쓰지 뭐, 예, 지랄한다고 이렇게 정당한 이유라고 썼겠습니까? 입법자의 취지는 제가 봐서는 125조 보다가 129조 보다가 뭡니까? 더 성립을 제한시키려고, 예, 본인을 요때는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은 제3자 네가 해라. 그럼 정당한 이유가 뭔데 물으니까, 아니 도배만 하라 켰지만 와서 보니까 방구석 바닥도 억수로 더럽더라. 그래 갖고 내가 장판까지 같이 깔았다. 예,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시험에 내는 정당한 이유는 이거 안 냅니다. 이거 낼 수가 없고, 어떤 거요? 자, 등기 필지를 가지고 있더라. 위임장도 가지고 있더라. 인감 도장도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요, 인감 증명서도 갖고 있더라. 뭐 다 가지고 있더라. 이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예. 그러면 정당한 이유, 이거는 언제 기준 잡겠습니까? 예, 행위시를 기준 잡는다. 이게, 예, 다수설이고 판례인데 이설은 있습니다. 계약시가 아니고 이행기도 포함된다는 설인데 뭐 때려치고, 예, 행위시, 정당한 이유는 행위시에 있으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 125조, 126조, 129조를 구별해 봤는데, 자, 조금 더 상세 설명드리면 요거는, 예, 질적, 양적 초가 있습니다. 대리권에서 초가 있고, 자, 129조는 시간적으로 초가 있습니다. 초가. 자, 그래서 소수설이 주장하는 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일리가 있습니다. 자, 뭘 주장했느냐면, 이영준 변호사님께서, 자, 수권행위 2분설에 입각을 해가지고요. 수권행위 2분설에 입각해가지고, 자, 수권은 내부적 수권도 있고, 수권은 외부적 수권도 있다. 내부적. 자, 글자가 좀 지저분합니다만 참으시고. 자, 유권대리는 내부적 수권도 있고, 외부적 수권도 다 있다. 이게 유권대리고, 표현대리는 외부적 수권은 있는데, 즉, 상대방 제3자가 봤을 때는 있는데, 실제 내부에는 없더라. 이거 얘기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내부적도 없고, 그렇죠. 외부적도 없다. 없는데 상대방이 믿어서 그건 네 잘못이고 이거는 협의의 무권들이다. 자, 요게, 예, 이영준 변호사 소수설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왜요? 어제까지는 있었잖아요. 원래 없었던 난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잖아요. 원래 없었던 난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토는, 예, 원래 고향은 육구이다. 그럼 이거는 뭔데? 아니, 지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권행위로 보고 이것도 수권행위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대충 표현 대리가 어떤 것인지 이제 감이 잡히죠. 예. 시간적 초과, 질적 양적 초과. 이거는 지입으로 얘기했고. 그러니까 책임져라. 자,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입증은 누가요? 예, 상대방이 한다. 선의무과실, 악의 과실에 대해서 입증은 누가 한다? 예, 본인이 한다.
자,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협의의 무권 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